오늘 새벽부터 뉴욕시에서 본격적인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작전이 전개됐습니다. 뉴욕시가 지하철 범죄 예방을 위해 심야에 운행하는 열차마다 경찰을 투입했지만 지하철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시 지하철 범죄의 절반이 전체 역의 6% 정도에 불과한 30개 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8일 연방 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금 집행을 일시 중단합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뉴욕시에서 본격적인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작전이 전개됐습니다. 이날 작전은 크리스티 놈 연방국토안보 장관이 직접 진두지휘하며 베네수엘라 갱단원을 포함 강력 범죄 기록이 있는 불체자들이 대거 체포됐습니다. 놈 장관은 28일 자신의 X계정에 실시간으로 체포 현장을 찍은 영상을 올리며 연방위 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의 작전 실황을 사진으로 소개했습니다. 아이스는 이날 오전 6시경 가장 먼저 브롱스 소재 아파트를 급습했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베네수엘라와 중남미에서 악명 높은 범죄 조직 트렌드의 아라구아 갱단원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날 체포된 갱단원은 납치, 폭행, 절도 등의 혐의로 수배 중이었습니다. 체포 작전에 합류한 크리스티 놈 장관은 뉴욕시 거리가 안전해질 때까지 불체자 단속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아이스는 연방수사국, 법무부, 마약단속국 등 연방기관들과 협력하며 단속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마약단속국 뉴욕지부도 공식 소셜미디어에 체포작전을 실시간으로 올리는 등 이민 단속작전에 참여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아이스는 27일 하루 만에 1179명의 불체자를 체포했습니다. 토마스 호먼 국경차르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불체자 단속은 갈수록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공공안전 및 국가안전에 위협이 되는 불체자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일반 불체자들도 체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시가 지하철 범죄 예방을 위해 심야에 운행하는 열차마다 경찰을 투입했지만 지하철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8일 새벽 4시 30분경 맨하탄 2번 전철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가 이유 없이 46세 피해자 머리와 목, 그리고 팔을 칼로 찔렀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2번 전철 96스트릿과 브로드웨이 전철을 타고 있던 중 54세 용의자가 다가와 칼을 휘두른 것입니다.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27일 오전 9시 20분경에는 맨하탄 워싱턴 하이츠 168스트릿 역에서 23세 여성이 선로에 밀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전철이 역으로 진입하자 여성을 뒤에서 밀쳤습니다. 여성은 전철 옆면을 치고 튕겨져서 선로가 아닌 플랫폼에 부딪혔습니다. 용의자는 26세 마르키즈 바젤리스로 뉴저지 거주자로 현재는 노숙자로 생활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바젤리스는 27일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 26일 맨하탄 6번 전철에서 나무 조각으로 전철 승객 머리를 가격한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용의자는 이날 오후 1시 10분경 다운타운행 6번 전철 안에서 48세 남성 머리를 나무 조각으로 가격하고 도주했습니다. 이 전철은 렉싱턴 애비뉴 51스트릿 역을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용의자의 공격으로 피해 남성은 치아가 부러졌습니다. 뉴욕시 지하철 범죄의 절반이 전체 역의 6% 정도에 불과한 30개 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영리단체 바이탈시티는 뉴욕시 전체 전철역 472개 중 30개 역에서 발생한 범죄가 전체 사건의 절반에 달한다며 이들 역에 대한 경찰력 집중 배치를 요구했습니다. 바이탈시티 집계에 따르면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7번 전철의 잭슨 하이츠 및 루즈벨트 애비뉴 74가역,
맨해튼 할렘 125가역, 맨해튼 렉싱턴 애비뉴 59가역, 맨해튼 59가 콜럼버스 서클역, 맨해튼 그랜드 센트럴역, 브루클린 프랭클린 애비뉴역 등 6개 역에서 폭행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또 범죄 발생 시간은 퀸즈 잭슨 하이츠역과 맨해튼 할렘 125가역, 그랜드 센트럴역은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렉싱턴역과 프랭클린역은 낮 12시부터 오후 4시인 반면 맨해튼 59가 콜럼버스 서클역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심야에 많은 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경찰에 대한 폭행이 지난해 9월 120건으로 전년 9월 68건보다 약 2배 가까이 급증, 공권력에 대한 폭력적 저항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지하철 폭행 범죄 재범률은 2019년보다 2배 증가했고 심각한 폭행도 2019년 150건에서 지난해 540건으로 3.6배 급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8일 연방 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금 집행을 일시 중단합니다. 매슈베스 백악관 관리 예산국 국장 대행은 27일 각 정부 기관에 보낸 메모에서 동부 시간 28일 오후 5시부터 연방 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금 지출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메모는 또 연방 차원의 각 보조금과 대출 프로그램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내달 10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각 기관에 지시했습니다. 다양성, 공평성, 포용성 이니셔티브를 연방 차원에서 금지하고 청정에너지 관련 지출을 제한하는 등 내용을 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부합하지 않는 보조금은 폐지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연방 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 규모는 수조 달러에 이를 수 있으며 보건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 등의 광범위한 교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AP통신은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번 보조금 집행 중단 대상의 메디케어와 사회보장 혜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메모는 밝혔습니다. 2024년 개인소득세 보고가 27일부터 시작돼 4월 15일까지 계속됩니다. 연방국세청은 올해 세금 보고가 27일 시작돼 약 1억 4천만 명이 세금 보고를 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평균 세금 환급액이 3,138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방국세청은 지난 2023년도 개인소득세 보고에서 약 1억 500만 명이 세금 환급을 받았다며 올해도 비슷한 규모의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개인소득세 부과 대상자는 직장인의 경우 고용주로부터 1월 말까지 W2 양식을 받게 되며 개인 독립사업자는 2월 15일까지 청구 식구를 받은 뒤 이를 첨부해서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 보고는 4월 15일까지이며 이날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일 경우 하루 연기되지만 올해는 평일이므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또 만약 4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할 수 없다면 연장 신고를 할 경우 10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하면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올해 표준공제는 부부의 경우 29,200달러로 지난해보다 1,500달러 더 혜택을 받게 되며 독신 납세자의 공제액은 14,600달러로 750달러 더 늘어납니다. 또 예년과 같이 근로소득세액 공제인 이트, 부양자녀 세금 공제 등을 받게 되며 온라인 접수를 하고 세금 환급액을 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받을 경우 우편 접수나 수표 수령보다 훨씬 빨리 돈을 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세금 보고 접수 뒤 대략 21일 내에 환급 여부를 결정하며 10일 정도 지나면 송금 또는 환급 수표를 발송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간 300개 이상의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며 커다란 성과를 거뒀다고 백악관이 자화자찬을 늘어놨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승리가 쌓여간다라는 제목으로 취임 일주일간의 성과를 기록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현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주일이었으며 지난 4년간의 재앙을 뒤로하고 강력하고 신속함에 역점을 둔 행동으로 방향을 바로 잡았다고 자평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단 일주일 만에 300개가 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1조 달러가 넘는 투자를 확보했으며 밀입국이 급감하고 있고 강간, 조직범죄, 테러 등의 가담한 불법 이민자를 추방, 상식을 회복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주일 만에 다른 대부분의 대통령이 4년 동안 한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해냈다. 하지만 아직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다며 더욱 더 신속하고 강력하게 획기적 조치를 취할 뜻을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특히 투자 유치 분야에서 민간 부문 인공지능 투자를 끌어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향후 4년간 6천억 달러 투자를 발표했고 한국 대기업인 삼성과 LG가 멕시코 공장에 미국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백악관은 삼성 LG 관련 공장 이전을 언급하면서 이 같은 보도를 한 한국 언론 기사를 링크하는 등 한국 기업 멕시코 공장에 미국 이전에 큰 기대를 걸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또 국토안보, 에너지 활성화, 투자 유치, 미국 우선주의 외교 정책 등 주제별로 구체적 성과와 해당 성과에 대한 언론의 보도 및 평가를 설명했습니다. 미국 내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행정명령 5건에 서명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이 행정명령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전망입니다. 이 행정명령은 자신의 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다른 성별로 자신을 규정하는 사람은 개인적인 삶에서도 명예롭고 진실하며 규율적인 삶에 헌신해야 하는 군인의 자세와 충돌한다며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는 군사적 대비 태세의 위협이 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정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행정명령은 현재와 미래의 모든 DEI 프로그램을 종료하겠다면서 DEI로 인한 군내 모든 차별에 대한 고발 등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나 그녀 외의 모든 인위적이고 창조된 대명사 사용을 금지했고 군인들이 이성의 욕실과 탈의실 또는 침실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CNN은 2018년 기준 군에 근무하는 트랜스젠더 군인의 수를 약 1만 4천 명이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기소한 연방검사는 물론 연방검사 밑에서 일했던 약 20명의 수사관을 전격 파면하는 등 피비린내 나는 보복에 돌입했습니다. 제임스 맥켄리 법무부 장관 대행은 어제 잭 스미스 특별검사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패배 뒤집기와 국가기밀 유출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전격 파면했습니다. 맥켄리 법무장관 대행은 파면 통보서안에서 정부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상급자들의 하급자에 대한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당신들이 트럼프 대통령 기소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므로 법무부 지도부가 당신이 대통령 정책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 정책에 반기를 들 가능성이 농후함으로 파면한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법무부가 파면한 검사와 수사관들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한 다즌, 즉 12명이 넘는다고 보도, 약 20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또 정통한 소식통은 특검팀과 함께 일했던 변호사 여러 명이 파면됐으며 이들에 대한 파면은 비정무직 공무원 보호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특검 수사를 정치적 음모를 가진 마녀사냥이라며 취임과 동시에 잭 스미스 특검을 파면할 것이라고 다짐했고 스미스 특검과 고위검사들은 트럼프 취임 전 기소를 포기하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간신히 파면을 면한 검사들 역시 원래 보직으로 돌아가거나 한직으로 옮기는 등 문책성 좌천 인사를 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의 이 같은 조치는 자신이 임명한 장관 등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 직업 공무원들이 저항할 가능성을 제거하고 장악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면 감세 혜택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반도체, 철강도 예외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플로리다주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열린 공화당 연방하원 컨퍼런스에서 외국 생산자는 미국의 성장이나 발전에 기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미국 공장을 지으면 세금 혜택을 주겠지만 단순 수출만 한다면 관세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대상 품목으로 의약품, 반도체, 철강 제품을 언급한 뒤 내가 일기 때 대규모 철강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미국에는 철강 공장이 하나도 남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세탁기와 건조기 등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오하이오에 있는 미국 가전 회사들은 모두 망했을 것이다. 한국이 세탁기 등을 덤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50% 관세를 부과한 뒤에 75%, 100%까지 올려서 미국 업체가 살아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삼성과 LG 등의 세탁기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성공 사례로 언급한 뒤 이제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 군사용으로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콜롬비아 정부가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경고에 굴복, 9시간 만에 불법 이민자를 콜롬비아 대통령 전용기로 콜롬비아로 데려가기로 했다는 점도 관세 정책의 승리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그렇게 협조하지 않으면 그들은 매우 높은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고 우리는 막대한 관세 외에도 다른 제재도 부과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AI 이른바 인공지능 열풍이 미국의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했지만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개발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무료 서비스에 돌입,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의 인공지능 무료 서비스로 세계 갑부 순위 500위에 속하는 자산가들이 하루아침에 1,080억 달러, 한화 약 160조 원의 자산을 날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딥시크의 무료 서비스 시작으로 전 세계 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으로 무차별 매도가 이어지면서 주요 증시가 힘없이 내려앉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AI의 황태자로 불리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는 하루 만에 자산 가치가 201억 달러 줄었고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 회장은 226억 달러 평가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 같은 폭락으로 앨리슨 회장의 자산은 12% 줄었지만 젠슨 황의 자산은 20%나 급감했습니다. 젠슨 황은 AI 붐의 가장 큰 수혜자로 2023년 초부터 딥시크 충격이 발생한 어제 이전까지 재산이 약 2년 만에 무려 8배가 급증했으나 이번에 큰 타격을 입은 셈입니다. 또 델의 창업자 마이클 델의 평가 손실은 139억 달러,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창업자 자오창펑의 손실액은 121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반면 딥시크가 저비용으로 AI를 개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함에 따라 그동안 AI 붐에서 다소 소외됐던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 아마존 등은 엔비디아의 칩 구매에 천문학적 돈을 들이지 않고도 AI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오히려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누구나 사용하기 쉽고 간편한 체킹 계좌, 뱅크 오브 오프 심플리 체킹으로 새해를 심플하게 시작하세요. 지금 가까운 지점을 방문해 보세요.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금융정보업체 뱅크레이트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긴급 지출 발생 시 저축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응답자는 41%로 전년 대비 44%에 비해 소폭 하락했습니다. 소비자 전문지 컨슈머 리포트가 선정한 올해 최고 대용량 세탁기를 LG전자와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이 싹쓸이하며 세계 최대 프리미엄 시장 내 위상을 재확인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대형 산불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이 지역 주택 임대료가 20% 급등하며 주민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노년기에 매주 150분간 신체 활동을 하면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31% 감소하고 관상동맥 질환과 당뇨병, 치매 등 30가지 이상의 만성질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현대차의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니고가 현대차 그룹 EV 중 처음으로 미국 출시 3년 1개월 만에 판매량 1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연방농무부의 가격 전망에 따르면 계속되는 조류 독감과 인플레이션으로 올해 미국 계란 가격이 약 20%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오는 2월 9일 뉴올리언스 시저스 슈퍼돔에서 열리는 제58회 슈퍼볼 경기에서 캔자스시티 치프스 팀과 필라델피아 이글스 팀이 대결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욕으로 향하던 제트블루 항공사의 항공기에서 물 공급 시스템에서 발생한 문제로 얼음이 형성되어 LA의 한 주택 지붕의 수박 크기의 얼음이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7도, 최저 기온은 24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9분, 해 지는 시간은 5시 10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욕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39대 뉴욕 한인회 회장 선거를 공고합니다. 선거일은 3월 2일입니다. 입후보자 등록 및 서류 교부는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선거운동 기간은 2월 15일 자정부터 3월 1일 자정까지입니다. 선거 분담금은 후보 1, 2인 각각 4만 불, 후보 3인 이상 각각 3만 불입니다. 선거 일정 및 운영 규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유선문의 혹은 뉴욕 한인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이상으로 1월 28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